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앞으로 10년 부의 지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GPU, HBM, 냉각이 돈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AI, 인공지능의 돈줄이 몰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AI 관련 주식, AI 관련 ETF도 노후자산, 은퇴자산에 편입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A가 땀 흘리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계 AI 관련 전력 사용량이 2027년도에는 50%, 2030년도에는 165%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AI가 아니라 전기 먹는 하마 클럽 회장님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AI 투자 어디에 해야 하는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GPU, 반도체 얘기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용어 자체도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진짜 돈줄이 되는 전력, HBM,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고요. 그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관련된 용어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심플하게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U란 게 있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CPU란 말도 있고 GPU란 말이 있는데 요즘에 AI와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PU라는 개념입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얘기해도 좀 말이 어렵죠. 그냥 AI의 뇌다, AI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머리가 바로 GPU다. 그래서 GPU에서 연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습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HBM인데요. 이것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한 겁니다. 이 말도 되게 어렵죠. 그런데 요 HBM은 그냥 대형 데이터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보를 예전에 어디에서 많이 얻었습니까? 책에서 많이 얻었죠. 책을 굉장히 많이 쌓아둔 창고다. 책 속에 많은 정보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데이터 창고를 HBM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GPU, AI 뇌에서 어떤 데이터 창고를 이용하려면은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코어스라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이것은 AI 고속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 교보문고까지 갈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죠.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되고 정류장에서 또 버스를 타고 교보문고까지 가야 되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코어스라는 패키징 기술은 고속도로와 같아서 우리 집에서 교보문고까지 고속도로가 뚫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패키징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워스도 AI에서 알아야 될 패키징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PU와 관련된 회사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1위임과 동시에 세계 주식시장에서도 1위인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BM, 이것은 반도체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데 우리나라 H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어스와 같은 패키징 기술을 잘 하는 회사, 최고 회사는 TSM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HBM이나 뭐 GPU 같은 것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AI가 굉장히 열이 납니다. 열이 나서 좀 열을 낮춰줘야 됩니다. 우리도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에 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일을 많이 하면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을 낮춰줘야 되는데요. 낮춰주는 그 방식에는 예전에는 공랭식이라고 해서 그냥 공기 속에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낮춰지도록 했는데 요즘에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일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기로 냉각시키는 정도는 안 되고 물을 통해서 냉각시키는 방법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행식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를 파이프라인으로 순환시켜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과열을 좀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침지식이란 것은 그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서버 자체를 냉각액에 담그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AI의 열을 냉각시키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제 또 유망한 그 회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회사가 버티브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고요. 그다음 침지식 서버를 냉각액에 담그는 방식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버티브나 GRC 같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계산을 많이 할수록 열이 많이 내기 때문에 데이터 전력의 절반을 냉각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기로 냉각시키는 방법에는 이제 한계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액체 냉각 방식이 굉장히 이제 유망해졌고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를 봤더니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티브도 올라가고 있고요. 슈나이더 일렉트릭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GRC라는 회사도 관련 회사로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회사는 아니지만은 AI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전력, 냉각, 반도체의 삼각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핵심 기술,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만든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은 핵심 기술이 HVDC와 ESS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VDC는 지난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을 먼 거리로 옮기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보내는 기술이 HVDC라고 했고요.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를 먼 곳으로 보내려면 어디다가 저장을 해서 보내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만 쓰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ES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HVDC, ESS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 이것을 잘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전력하면은 공공재라는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가 투자 자산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냉각 중요하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행식, 침지식이 있는데 버티브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의 열을 공냉식, 공기로 낮추었는데 지금은 그걸로는 안 되고 이제 액체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액체 냉각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요, GPU, HBM, 코어스가 중요한데요. GPU의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 그리고 HBM의 대표적인 회사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HK 하이닉스, 그리고 코어스의 대표적인 회사는 바로 TSMC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AI와 관련된 수요가 폭증되면서 이런 회사의 앞으로의 실적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력, 냉각, 그리고 고대역 메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HBM 공급망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 늘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HBM 생산 능력 증설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전력, 냉각 인프라 기업들도 제대로 봐야겠죠. 그래서 버티브나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퀴닉스처럼 데이터 센터의 생명선을 쥐은 기업들이 이제 점점 수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 한국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부상이 예상된다. 예전에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 가까웠다면은 이제 AI 관련된
주요 업체로서 부각이 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거다. 이런 회사들이요, HVDC, 송전, 변전, 설비 수주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망한 기업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그 현대 일렉트릭 주가를 봤더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78만 2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37만 4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본 표와 같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10만 원을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51만 3천 원인데 향후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도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AI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투자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I 자체보다 AI가 굴러가게 하는 핵심 기술에 돈이 몰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연금 자산, 노후 자산도 AI 관련 자산을 편입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을 지배하는 AI와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업체, 그리고 냉각 관련된 업체, HBM 메모리 관련된 업체, 그리고 코어스 패키징 관련 업체, 이런 AI가 숨쉬게 하는 사업이 부를 결정짓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전력, 냉각, 그다음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추가해 두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이 은퇴 자산을 좀 더 불릴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다음 영상에서도 10년 후의 지도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투자 그리고 시원한 수익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